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3이던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홍 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는 추모비도 세워졌는데요.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을까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이던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요트 선착장입니다.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란 업주의 지시로 작업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민단체는 추모비를 제작했습니다. 정훈이와 같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추모비 건립을 제기해왔고, 사고 발생 후 3년, 현장 실습생들의 산재 사고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홍 군이 사망한 2021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산재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6월엔 전주페이퍼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한 19살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위험 현장을 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판이 일었습니다. 각종 사고에도 제도 개선이 더디자 일각에선 현장 실습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받지도 않아요. 열악한 소기업들, 이른 기업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서 노동자이다 보니 관리 주체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홍 군의 아버지는 제2의 홍정훈을 막기 위해선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제2의 홍정훈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서 실습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재 홍 군의 아버지는 학교와 교육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홍 군의 죽음에도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의대를 통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된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을 배정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이라며 양 대학에서도 이 같은 필요성과 방향성을 인식해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학을 통합하면 26학년도 의대 배정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간공항 이전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군공항도 받아야 한다며 광주시가 무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솔하고 진지한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지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로 차출돼 전남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남 지역 보건지소 10곳 중 4곳은 공보의가 없고 전남은 전국에서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 대란 비상 속에서 공보의 파견을 남발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한이 지난 5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7천여 건의 신고 중 최종 결정된 건 1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2년부터 2년 동안 접수된 여순 사건 관련 신고는 7,465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7,200여 건, 나머지 100여 건은 진상 규명 신고입니다. 조사 종료 시점인 지난 5일 기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친 건 708건, 전체 9.4%에 불과합니다. 아직 6천 건 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신고부터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523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로도 200여일 넘게 중앙위원회에 계류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안정된 상태로 놔두기 위해서는 이게 그 법률적으로 기간 연장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여순 사건 조사 기한과 신고 접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4차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김문수, 주철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논의된 게 전부이고 나머지 의원들의 개정안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개정안을 만들면 조사 기한을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기한이 끝났을 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조사는 여순 사건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4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여순 사건과 제주 4.3 미술 교류전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여순 11구 제주 4.3 미술 교류전,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전은 그동안 쌓아온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미술작품으로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여순과 4.3 76주년을 맞아 양지역의 미술협회 30여 명의 작가들이 두 사건을 재구성한 대형 창작품 40여 점을 선보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76주년을 기념한 창작 오페라 바다에 핀 동백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바다에 핀 동백은 2018년 첫 선을 보인 뒤 올해로 5회째를 맞았고 해마다 각본과 음악을 수정해 관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주제로 모두 4막 7장으로 구성된 이번 오페라는 소프라노 윤한나와 테너 이형석 등 유명 성악가가 출연하고 입장권은 비엔나 레코드, 청음악기, 가을문고 등 4곳에서 무료로 배부합니다. 영호남을 잇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해 2031년 완공됩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이미 발빠르게 군 발전 전략 연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전남도와 여수시도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국비 6,974억 원이 투입돼 총 연장 8km의 4차로를 놓는데 빠르면 오늘 12월에 착공합니다.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공은 2031년이지만 남해군은 이미 1년여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다각적인 연계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구역이 영호남의 경계인데도 익산청이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시행을 맡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의견 반영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곳의 진출입로가 건설되는 남해 지역과는 달리 여수 쪽은 한 곳의 진출입로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수 지역의 연계도로 구상이 아직까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저터널 여수 지점의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만이 해저터널 건설 목적이 더 크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앙부처. 여수 남해 해저터널에서 여수 시내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뚫어 국도 77호선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올해 안에 해저터널 건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수보다 남해 지역의 낙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역 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쯤 결과가 나올 이번 용역에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인구, 관광객 유출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영역의 대응 전략이 포함됩니다. 거리상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 여수 남해 간의 어떤 경제나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그 교통 수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게 될 어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좀 극대화하고자 이런 용역을 좀. 여수시는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여수만 르네상스 개발계획 등과도 이번 용역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맞물린 여수시의 대응 전략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침체된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비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시설물 노후화와 주변 상권 침체가 심각한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곧바로 재정비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에는 재정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여문 문화의 거리 전담팀을 만들어 순천, 안동, 대구 등 5차례에 걸쳐 타시군 사례 견학에 나서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광양 초남공단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효성 하이드로젠 주식회사는 광양읍 초남공단 내 화물차고지에 수소 자동차,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수소 충전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오늘 준공식을 갖고 오는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축된 수소 충전소는 부피당 운송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이 기체 수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액화수소 전용으로 저온, 저압 액상으로 운송되는 특징 때문에 고압 설비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이 특징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개인 정보까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 이름까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그대로 떠돌면서 전남경찰의 허술한 보안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검거 보고서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신분, 심지어 이름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이 문서는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6일 밤부터 각종 SNS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수십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맘카페 거기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인분이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그 피해자 인권보호를 안 해준 거잖아요. 이 문서는 사건 당일 전남경찰 강력계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내부 보고용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고 어길 시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신고를 접수한 감찰부서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자로부터 자료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형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흘린 거를 주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이거를 파쇄하거든요. 수사 방법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경찰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보안 유지는커녕 경찰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 전남경찰청은 내부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출 경위를 파악한 뒤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고 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17도의 분포로 쌀쌀하겠고 한낮엔 최고 25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